여러분, 외국인을 만나거나 일상에서 갑자기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입이 굳어버렸던 경험 분명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도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경험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머리 한쪽에선 분명히 내가 지금 영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떠올리고 있는데 영어로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입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 단어들이 엉켜버리고 나의 영어를 비웃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머릿속에 하얘져 버립니다. 결국엔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저도 그랬는데요. 나 영어 진짜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자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기초적으로 말할 때 필요한 문법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출중하십니다. 이건 제가 영어 회화를 국내에서 혼자 독학을 해보고 정말 많은 분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사실이에요. 진짜 문제는 말을 꺼낼 때 꼭 필요한 문장 구조와 순서, 영어만의 그 방식,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한국어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말을 도저히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에 좌절하게 되고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영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국어에서 는, 조사,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는과 가를 강조해서 말했잖아요. 만약 이 조사가 바뀐다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한국어에서 가, 의미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어는 단어의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아까 조사가 살짝 바뀌었던 것처럼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모든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영어 문장으로 말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쉽게 꺼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3가지 아주 쉬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영어로 문장을 말하는 걸 시작하기만 하면 문장을 길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어 회화에 정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일단 뱉기만 하고 그 뒤에 규칙들을 우리가 이해하고만 있다면 문장을 길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말할 때 말문이 막히는 거 이번 영상만 보시면 절대 앞으로는 그럴 일 없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규칙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규칙은 주어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한국어랑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국어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어제 친구랑 도서관에 갔다, 이런 순서예요. 보시면은 갔다가 맨 뒤에 나옵니다. 나는 집에서 엄마랑 어제 샌드위치를 먹었다. 한국어는 먹었다가 제일 뒤에 나와요. 나는 먹었다.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어디서 누구랑 언제 무엇을 이 사이에 다 껴있습니다. 나는 먹었다.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하냐? I ate 바로 나와줘야 돼요.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친구들이 붙는 거예요. I ate sandwiches at home with my mom yesterday. 뒤에 다 붙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는 일단은 주어를 먼저 말하고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동사를 뱉는 연습을 하면 되겠네요. I studied, we danced, he died, 이런 식으로요. 사실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한 건 한국어는 주어를 잘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영어를 정말 오래 가르쳐본 결과 이것 때문에 말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주어를 빼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과 답변을 한국어로 먼저 해볼게요. 어제 뭐 먹었어? 어제 샌드위치 먹었지. 어제 뭐 먹었는지 물어보는 건데 누가 먹었냐를 빼먹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문맥으로 알죠. 당연히 너가 먹었냐고 물어본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어제 샌드위치 먹었어 라고 답변을 하는데 나가 없죠. 누가 먹었는지 또 빠졌어요. 문맥으로 알아서 알겠지.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문맥으로 파악을 하는 언어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근데 영어는 어떻죠? 주어를 무조건 명시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질문부터 What did you eat yesterday? 대답은 I ate sandwiches yesterday. 이렇게 가는 거죠. 질문에는 you가 있고 답변에는 I가 있어요. 뭔가 질문을 들었을 때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그 답변을 어제 샌드위치 먹었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누가 했는지를 먼저 말해줘야 되는 영어에서는 방금 같은 짧은 문장은 그래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나 뭐부터 말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아파트에 사는 애? 제가 지금 떠올린 게 아파트를 먼저 떠올렸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먼저 말해야 되나? apartment? 살다? live? 그 애? the boy? 이런 식으로 말의 순서, 그냥 내가 떠올린 그 단어들의 순서대로 단어가 나열되고 그렇게 말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당황하고 좌절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 무한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항상 주어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주어가 그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면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주어를 먼저
말하려고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주어 다음에는 바로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영어에는 비동사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말 분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에서 비동사는 정체, 상태, 위치 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진짜 그냥 동작이에요. 공부한다, 운동한다, 밥 먹는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비동사는 어떻죠?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에요. 정체를 나타냈죠? She is smart. They are happy. 상태, 감정 등을 나타냈고요. We are at school.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위치를 나타내는 느낌까지.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동사를 잘 선택해서 써주면 되는데 I am study 이렇게 말하면 완전 틀린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너무 잘 따라오고 계세요. 최고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규칙은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거를 생각해보면은 조사입니다. 조사. 은는이가, 을를 같은 게 앞에 받침이 있냐 없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바뀌잖아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건 동사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동사가 바뀌는 걸 이해를 하려면 인칭과 함께 수,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1인칭은 나죠? 단수예요. 그쵸? 혼자니까. 근데 우리도 1인칭이잖아요. 우리 한 그룹도 1인칭이에요. 1인칭. 하지만 복수 형태의 1인칭이죠. 근데 대화 상대가 둘 이상으로 늘어나면 나와 너, 영어로 치면 you예요. 2인칭이죠. 그쵸? 2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인칭 복수도 you입니다. you. 그래서 2인칭은 단수와 복수 둘 다 you라는 거. 3인칭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1인칭, 2인칭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미 영어로 말할 때 그냥 편하게 말하면은 그게 맞거든요. 하지만 3인칭은 단수 형태일 때 3인칭이라는 건 우리 둘이 얘기를 하는데 제3의 인물을 꺼내는 거예요. 그는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그녀 또는 그것 이런 게 3인칭이겠죠. 영어로 치면 he, she, it 이런 친구들이 앞에 오면은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 한국어의 조사가 바뀌는 것처럼 3인칭 복수는 they, 그들인데 이거는 앞에랑 똑같아요. 그냥 he, she, it만 형태가 다르구나. 우리가 인칭 개념을 이해하고 이 3인칭 단수 형태 친구들만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주어를 말하고 동사를 말할 때 덜 머뭇거리게 되고 당황을 안 하고 말문이 트이면서 자신감을 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은 아주 쉽게 만들어 볼게요. 예문을 I study, we study, you study, they study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은 형태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 3인칭 단수 친구들 그, 그녀, 그것 제3의 것들을 언급할 때는 he studies, she studies, it studies 뒤에가 S 형태로 바뀌는데 이 스펠링은 조금 다 불규칙하게 변하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z 이런 식으로 S가 붙는 느낌으로 바뀐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를 말할 때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정 형태를 말할 때예요. 공부를 안 한다 를 말해볼까요? I don't study. 너무 익숙해요. We don't study. You don't study. They don't study. 여기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가 흔히 틀리는 게 he don't study 안 되고요. he doesn't study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선생님 아까 he studied라고 했으니까 he doesn't studied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he doesn't study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뒤에 있던 s가 앞에 do에 붙어서 doesn't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doesn't study, she doesn't study, it doesn't study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양어, 라틴어권에서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조사가 바뀌는 것처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거의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동양어권과 서양어권의 차이인 거죠, 이거는. 한국어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고 표현하면 내가 친구를 한 명을 만났는지 여러 명을 만났는지 그냥 문맥에 따라 파악하거나 아니면 별다른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거나 I met a friend인지 I met friends인지 항상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서양어권은 숫자에도 예민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이거 말고도 우리 비동사 아까 했던 비동사 친구들 정체, 상태, 위치를 나타내는 비동사 친구들도 주어에 따라 동사가 바뀌죠. I am, we are, you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MR is 라는 걸 알고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말할 때 고민이 줄어들 거예요. 고민이 줄어든다는 건 내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고 자신감은 곧 나의 영어 실력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들은 영어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는 순서와 기본 구조를 익히고 연습해서 자신감만 늘리면 실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바로 영어로 질문을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일상에서 영어를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대답을 했으면 나도 질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티키타카가 되고 이 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쵸? 그러면 영어로 질문을 할 때 말을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걸 아주 살짝만 비틀어주면 훨씬 더 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서 같이 마스터해봅시다. 우선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질문은 앞뒤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진 않았는데 조동사 can 할 수 있다, will 할 것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조동사라서 제가 먼저 앞뒤가 바뀌어서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I can sit here. 나는 여기 앉을 수 있다. can이니까 할 수 있다로 해석이 되네요. 그쵸? 근데 이걸 질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뒤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 Can I sit here? 앞뒤를 바꿔서 Can I sit here?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will도 You will go home. 너는 집에 갈 것이다. 그러면 질문할 때는 Will you go home? 너 집에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앞뒤가 바뀌는 거 아주 쉬워요. 그쵸? 이거 말고도 비동사도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정체, 상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I am happy. Am I happy? 이렇게 물어보죠. He is at school. 그는 학교에 있다. 질문해보면 그는 집에 있니? Is he at school?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이다. 이것도 앞뒤를 바꿔서 Are they students?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만 말하면서 연습해보면은 충분히 내게 돼서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일반 동사를 활용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study English. 너는 영어를 공부한다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너 영어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앞뒤를 바꾸라고 하셨으니까 선생님이 Study you English 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일반 동사 친구들은 뒤에 이 동사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뭐가 튀어나오냐면 do가 튀어나옵니다. do. 그러면 do you study English?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들 제가 다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do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니? Do we study English? 우리 영어 공부하니? Do they study English? 그들은 영어 공부하니? 이런 식으로요. 근데 3인칭 단수 친구들은 또 조금 다르겠죠? He studies English?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려면 Do he studies English? 이거 아니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studies의 s가 do에 붙어서 Does he study English?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Does he study English? s가 사라졌네요. 앞으로 갔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개념. 원래 You study English에서 Do you study English로 바뀌고 He studies English에서 Does he study English로 바뀌는 거죠. Does he study English? Does she study English? Does it study English?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도 뭐를 먼저 말해야 되는지 조금 개념이 잡히죠? 뭔가 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면 can I?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죠?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will you? will we? 이렇게 말을 꺼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동사로 정체, 상태, 위치를 물어볼 때는 are you? is he? Are they? Are we? Am I?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반 동사 친구들은 뭐가 튀어나와주면 된다고 했어요. Do you? Do I? Does he? Does she? 맨 처음에 뭐부터 말을 꺼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 여러분이 영어로 말을 할 때 훨씬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쉽게 시작을 해야지 그 뒤에 것들을 술술 뱉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곧 나의 영어 실력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법을 안 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을 시작하고 길게 만드는 연습을 한 다음에 어려운 문법들을 같이 연습해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 또한 영어로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배낭여행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영어로 말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학교 수업 같은 거 안 듣고 영어 공부만 했습니다. 회화 공부만 하고 학점은 당연히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돼서 영어 회화 학원도 운영하고 학생도 정말 많이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영어는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터닝 포인트였던 거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영어가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그런 창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더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검은 셔츠 영어 회화였고요.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